자, 이 시간에는 한 번에 끝내는 민법 이론 강의 제19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기마인 합격서 하고 있죠. 이번 주는 점유권과 소유권 파트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간에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를 공부하겠습니다. 합격서는 49페이지 보시고 49페이지 강의 노트 여기 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노트를 계속 좀 어떻게 생겼는가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A4 사이즈 좀 큰 종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하지 않고 노트 보시면서 강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컬러로 아주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거의 99% 일치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합격서 49페이지 강의 노트 125페이지입니다. 일단 이제 점유권에서 이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가 이 세 가지거든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세 조문에서 한 문제 나오면 엄청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이 법조문이 언제 적용되는가부터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회복자가 현재 소유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본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본권이 뭐라 그랬죠?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이게 없는 점유자. 예를 들어 소유권 없단 말이죠. 임대차 하지 않았죠? 전세권 없죠? 도둑놈처럼 본권 없이 점연자에게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 이 세 가지 조문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권 있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때는 적용되지 않아요. 본권이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그럼 임차인은 본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에 사는 옆에 본권이 있죠. 임차인은 정당하게 빌렸으니까 점유할 권리 있죠. 그럼 임차인은 임대차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임대차의 규정이 있으니까 굳이 세 가지 적용할 필요 없는 거죠. 마찬가지 전세권자도 정당하게 빌렸잖아요. 전세권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굳이 세 가지를 적용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내 물건 반환 청구할 때 그때 적용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무효 취소가 돼요. 그럼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여력 없죠. 취소해도 소급의 무효가 되죠. 그럼 처음부터 권한 없으니까 마치 처음부터 아무 본권 없이 점유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때도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소리 시골 농가가 있어요. 농가. 갑이 서울에 사니까 시골의 농가를 그냥 방치해 뒀어요. 근데 그 동네 을이 갑이 이 동네 안 오니까 저등기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럼 무효잖아요? 근데 그 동네 기농자 병이 있는데 이장이 병에게 팔았습니다. 소유권 등기하고 주택 점유까지 다 넘겨줬죠. 그럼 병은 선이겠죠? 위조라든가 무효인지 모르고 샀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무효라 병 소유권 절대 취도 못하고 이 점유는 본권이 없게 되죠. 일단 본권 중에 여기 소유권 없죠? 그럼 갑이 본권자인데 갑에게 빌린 적도 없죠. 그러니까 병은 본권 없이 점유하는 겁니다. 근데 병은 이건 무효인지 모르고 샀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무효인지 모를 거예요. 선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매매에 돈 주고 사서 자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병은 절대 소유자 아니죠? 절대 소유자 아닌데 그걸 모르고 돈 주고 사서 자기를 소유자로 알고 있는 거죠. 병은 사실은 절대 소유자 아니에요. 근데 모르고 돈 주고 샀으니까 자기를 소유자라고 지금 오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내 집으로 알고 살고 있어요. 근데 갑이 3년 후에 와봤더니 이상한 놈이 살고 있네요. 야, 나가 그랬어요. 그럼 병은 지금까지 3년간 본권 없이 점유했죠. 그럼 쫓겨납니다. 쫓겨났는데, 자, 그럼 병은 결국 갑집을 3년 살았죠. 그럼 갑에게 3년간 월세 줘야 될까요? 그게 문제되고, 만약에 병이 목조물을 멸실로 훼손했다면 얼마만큼 고쳐주는가? 그 다음 병이 목조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제출했다면 청구할 수 있는가? 크게 그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첫째, 병은
결국 갑집을 3년 살았어요. 그럼 갑이 나가. 그럼 병은 쫓겨납니다. 그럼 3년간 월세를 줘야 될까 문제가 되는데 201조에서 병이 선이라면 3년간 과실을 병이 취득합니다. 과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병이 지금 3년 사용했죠. 법에서 병도가 선이라면 3년간 사용이익 병도가 취득해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병은 이 을 사기꾼 을에게 속아서 돈 다 줬는데 소유권 취득 못하고 지금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3년간 월세까지 주라 그러면 병 지금 이 추운데 나가서 얼어 죽을 줄 몰라요. 자살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3년간 과실은 네가 먹어. 그냥 나가는 대신 월세 같은 거 주지 마라 이겁니다. 그럼 갑은 손해 입네요. 갑은 을과 알아서 하면 돼요. 자, 병은 법에서 네가 과실을 먹어 그랬으니까 갑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법에서 네가 먹어 그랬어요. 여기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거. 자, 병은 자기 것도 아니죠. 자기 것도 아닌데 3년간 사용이익을 누렸어요. 그럼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 드려야 할 돈이 통상필요비인데 그것은 갑에게 청구하지 마. 그럼 병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한 겁니다. 왜 그래요? 아니 자기 것도 아닌데 3년간 사용이익을 누렸잖아요. 그러면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 드려야 할 돈은 병 네가 부담하고 회복자 갑에게 청구하지 마 한 겁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악의점의자는 만약에 병이 알았다. 이런 거 다 알고 샀대요. 알고 샀다. 그럼 3년간 월세 다 반환해야 돼요. 갑에게. 자, 그럼 악이면 3년간 월세 반환해야 되죠? 그럼 통상필요비 들였다면 청구할 수 있어요. 선의는 자기 것도 아닌데 3년간 사용이익을 취득하니까 통상필요비를 청구 못하게 한 겁니다. 악의는 3년간 월세 다 돌려주죠. 그러니까 악의는 통상필요비든 뭐든 모든 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 청구할 수 있다. 잘 비교하세요. 자, 201조. 이랑 선의점의자는 점유물 과실을 취득한다. 이양 악의점의자는 수취한 과실 월세 같은 거 반환해야 하며 다 사용해버렸네요. 또 이거 시험이 잘 나오죠. 과실, 실수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대가를 보상합니다. 다시 이미 소비해버렸다. 그러면 돌려줄 수 없죠. 대가를 보상하고 실수 잘못으로 훼손 또는 수취 못했네요. 그때도 대가를 보상한다. 그래서 과실을 모르면 선의 악의만 판단합니다. 자주 타주 안 봐요. 타주라도 선이면 과실을 먹습니다. 과실은 선의 악의만. 자주 타주 안 본다 그랬어요. 그 다음 이제 병이 이 갑 농가를 들어가는데 농가 출입구가 대리석이에요. 내 맘에 안 들어서 대리석 다 깨버리고 목조로 샥 바꿔서 목조로. 근데 갑이 야, 내 집 돌려줘. 너 대리석 파손했네? 다 고쳐내 그래요. 그럼 병은 자기 것 따윈데 대리석 파손했죠. 그럼 얼마만큼 고쳐주는가? 202조에서 병일에게 선의자주라면 안 고쳐집니다. 현존 상태 그대로 배상해요. 그대로 반환한다. 배우세요. 선자윤전. 선자가 뭐죠? 절대 소유자 아닌데 그거 모르고 돈 주고 샀죠. 그럼 병은 내 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내 집으로 알고 대리석 깨버리고 목조로 바꿨죠. 가장 최상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상태로 주라고요. 그냥 그 상태로. 근데 선자가 아니면 손해 전부 다 배상합니다. 악이 손해 전부, 선이 타주도 손해 전부 배상해요. 오직 선자윤전. 악의와 선이 타주 배상 범위 동일하다. 맞아요. 둘 다 손해 전부. 선이 타주가 뭘까요? 매매가 아니라 병이 임대차에 있다. 그럼 병이 우리 소유자 아니란 걸 몰랐더라도 타줍니다. 그럼 어차피 병은 내 집 아니죠. 내 집 아닌데 대리석 깨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다 손해 전부 배상. 오직 선자윤전. 202조입니다. 자,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훼손한 때
대리석 다 깨버렸죠.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며 선의 자주 점유자는 현존한도 배상한다. 소유사가 없는 타주 점유자는 선이라도 손해 전부 배상.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선이 가로 열고 자주라고 써놓은 거예요. 선자윤전. 자, 그 다음 병이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가 203점이다. 그래서 필요비는 아까 병이 통상 필요비는 선이라면 청구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악이면 통상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익비는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갑이 선택이에요. 즉 병이 3년 전에 갑집에 들어갔을 때 주방을 리모델링 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비 3천만 원 들였습니다. 3년 전에. 돈 들이고 3년 살았잖아요. 그럼 가치가 한 1,000만 원 깎여 있다. 감가돼 있으니까. 그러면 갑이 지금 집 받아갈 때 가치가 2천 올랐죠? 그럼 2천을 줘야겠죠? 그래서 회복자 갑에게 선택을 맡겨요. 근데 필요비는 뭐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유익비는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지 몰라요. 그럼 갑은 병에게 2천만 원 반환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네요. 그럼 법원에 날짜를 미뤄달라고 신청해서 법원이 기간을 허여 유예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개월간 유예해 줬다. 그럼 갑은 6개월간 유익비 줄 필요 없죠. 따라서 유치권 행사 못하게 됩니다. 변제기가 6개월 늘어났으니까 돈 달라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필요비, 유익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유익비만 법원에서 기간을 허용할 수 있고 필요비 X 그때는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선의, 악의, 자주, 타주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선의, 악의, 자주, 타주 무조건 청구할 수 있어요. 병돈 들여서 갑물건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 외웁니다.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외우세요.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도둑놈 미워하지 말아 있습니다. 도둑놈도 자기가 들인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즉 갑소의 컴퓨터를 우리 훔쳤네요. 모니터 켜는데 모니터가 고장나서 내 돈 10만 원 주고 고쳤습니다. 근데 갑이 지나가다가 야, 그 컴퓨터 내 건데 내놔 뺏겨요. 그럼 어른 10만 원 드렸죠. 그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10만 원 을돈 들여서 각 컴퓨터 좋아졌죠. 이거 청구 못하게 하면 오히려 갑이 10만 원이라는 부당한 이득을 챙기게 돼요. 그래서 어른 도둑놈이라도 10만 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어른 절도죄로 깜빵에 갈 수 있어요. 깜빵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른 10만 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지금부터 비용은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용은 선악, 자타, 무조건 비용 청구할 수 있다. 그 비용 언제 청구해요? 넌 나가 그럴 때, 반환할 때, 반환 청구받거나 반환할 때 비용을 청구한다. 그러니까 필요비 즉시 청구할 수 있나요? 필요비를 지출한 즉시 청구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닙니다. 필요비 지출한 즉시는 임대차고 임대차는 본권이 있으니까 여기랑 상관없어요. 이건 둘 다 언제? 너 나가 그럴 때 둘 다 청구한다. 필요비 지출한 즉시 그러면 코미디입니다. 그럼 병이 필요비 지출하고 즉시 갑에게 청구합니까? 그건 절대 선자가 아니죠. 병은 내 집으로 알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너 나가 그럴 때 깜짝이야 하면서 그래? 그럼 필요비 내나 유익비 내나 두 개를 동시에 이때 또는 이때 청구합니다. 임대차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 203조 1항 점유자가 점유를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전에 금액이 있다. 자 필요비죠. 필요비 언제 청구해요? 여기 반환할 때 지출한 때 X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선이라면 과실치를 가죠. 그럼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비용은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예외가 이거예요. 점유자가 선이어서 과실을 먹으면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럼 악의는 과실을 취득 못하고 악의는 과실 반환하죠?
그러니까 통상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아기는 모든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선이만 과실을 먹으니까 비용 중에 통상필요비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항 점유자가 점유율을 계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다. 유익비가 나요. 그 다음 말이 나오면 무조건 유익비예요.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그럼 유익비입니다. 확인. 필요비는 그런 거 없어요. 유익비만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누구 선택? 회복자 선택이 좋자. 지출 금액이나 아까 3천만 원, 증가 2천만 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항 전항. 전항은 필요비입니까? 유익비입니까? 2항 유익비. 필요비 X. 전항 경우에 법원 회복자 청구에 상당한 상황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한 장 넘기시면 자 50페이지 오세요. 50페이지 아까 상단에 동그라미 1번 점유자는 그의 서낙 소유사 유무 자주타주 묻지 않고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2번 필요비 유익비 둘 다 언제? 필요비 유익비 둘 다 반환 청구받거나 반환할 때. 그 다음 자 보세요. 항상 반환 청구 이게 중요해 이게. 그럼 비용을 청구 시기가 아까 지출 당시요 반환 당시요? 반환 당시. 그럼 누구에게 청구하는가? 만약에 비용 지출 당시 소유자와 지금 현재 소유자가 달라요. 그럼 누구에게 비용 청구할까요? 반환 청구할 때 너 나가 그놈한테. 그러니까 다 반환 당시 소유자. 지출 당시가 아니라 너 나가 한 그놈한테 비용 청구한다. 그게 이제 동그라미 3번이죠. 50페이지 동그라미 3번. 점유자는 비용을 지출할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관계없이 점유 회복 당시 소유자. 즉 너 나가 그 회복자에게 비용 청구한다. 그 유익비는 법원이 기간 허용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정리하면 과실은 선이 악의만 봐요. 선이 악의만. 선이면 과실 취득하고 부당이득 반환은 없습니다. 단 무슨 필요비? 통상필요비 청구 못한다. 악의는 과실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통상필요비 모든 비용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멸실에서는 선자윤전 나머지 손해전부 배상. 다음 비용은 유익비는 누가 선택해? 회복자 선택. 그리고 법원이 유익비만 기간을 허용할 수 있고 그럼 유축 행사 못한다. 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선악자타 청구할 수 있고 반환 청구받거나 반환할 때 둘 다 청구합니다. 필요비 지출한 즉시가 아닙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럼 갑이 소유자니까 3년 후에 너 나가. 그럼 병은 나가야겠죠. 본권 없으니까 소유자 아니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갑이 병을 쫓아내는 게 그리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병은 무효라는 거 전혀 모르고 돈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병은 지금 자기가 소유자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얼굴 하얀 놈이 내려와서 너 나가 그래요. 그럼 병이 나가겠어요? 너 누구요? 너 사기꾼이지? 하고 뺨 한 대 맞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갑은 얼굴에 스크래치 한번 먼저 나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선자죠. 그래서 갑이 병한테 야, 너 등기 무효야. 말소해. 그리고 나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병한테 뺨 한 대 맞았어요. 그러니까 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죠. 그럼 소송 제기하면 이런 것만 입증하면 절대적 무효라 갑이 승소했다. 그럼 병이 패소했네요. 그럼 병이 이날 모든 걸 다 알았죠. 지금까지 갑이 사기꾼이 아니라 이장을이 위조범 사기꾼이었죠. 이걸 모든 걸 알았습니다. 그럼 소송에 지고 모든 걸 다 알았죠. 그러죠? 소송에 지고. 근데 자 병이 소송에 지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병을 악의로 봐버립니다. 악의로. 왜냐하면 병이 소송에 지면 원래 이때부터 악이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악이라 본다면 이전에 다 선이에요. 이전에는 다 모두 병이 선이. 그러면 선인 동안 과실 누가 취득해요? 201조. 선이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다. 이 동안 과실을 다 병이 취득합니다. 병이 취득하니까 병이 이날 소장을 받았잖아요. 병이 소장 받았죠?
혹시 병대가 소송이 질지 모르니까 소송을 3년, 5년, 막 10년 지연시켜요. 그럼 지연시키면 시킬수록 선의가 넓어지니까 병이 과실 많이 치러가거든요. 그럴까봐 병 너 지잖아? 그럼 이때부터 병을 아기로 바로서 과실을 다 돌려줘야 돼요. 너 괜히 병 너 괜히 소송 지연하지 마. 어차피 네가 지면 이때부터 너 아기니까 과실 다 반환해야 돼. 라고 소송 지연하지 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전에만 선이니까 이동안에 과실을 병이 치러가고 소재기 시부터 과실은 아기로 되니까 과실은 다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디가 있냐면 우리가 1교시 봤던 거죠. 자, 학교역서 48페이지 왼쪽 보세요. 왼쪽 학교역서 48페이지 위쪽에 동그라미 3번. 이 3번이 이거 똑같아요. 이제 3번. 진정 소유자 갑이 점유자 병에서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본권에 소해서 그 소송 사건이 점유자의 병 폐해서로 확정되었다면 언제 점유자가 아기로 바뀌어요? 소 제기부터 아기로 전환되고 자주 타주는 과실과 상관없으니까 폐해소판 확정 시 자주가 타주로 전환된다. 그게 동그란 3번이에요. 그래서 사건하고 똑같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127조 2항 선의점이라도 본권은 서서 폐소하면 언제 아기가 된다? 시효딩 소 제기된 때. 네, 자주가 타주로는 폐소 판결 확정시라고 했던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점유자 확정이 옳은 겁니다. 1번 아기는 과실 판환해야 되죠. 근데 아기 점유자가 과실 수치 소비해버렸네요. 그럼 과실을 반환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 대가를 보상, 이게 정답이네요. 반환할 수 없으니까 대가를 보상해야지. 2번 은비는 은밀히 비밀스럽게. 그 은비는 선의로 봐요? 악의로 봐야 돼요. 더 악이지, 더 악이. 그러니까 악의, 점유자는 과실 취할 권리 없어요. 악의로 봐야겠죠? 3번 점유물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 선자 현존, 손해 전부 틀렸죠. 4번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회복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하기 전에 반환 없이 회복자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청구 받거나 반환할 때였죠. 그 다음 악의는 과실 수치예요. 과실 반환해야 돼요. 과실 돌려주니까 이 통상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있다. 선의가 과실을 취하니까 통상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네, 사회 문제. 점유자 확정계 옳은 겁니다. 1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 멸실되면 선자 현존. 선이 타주니까 현존이 아니라 손해 전부 배상. 2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돌려주죠. 그러니까 통상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네요. 3번 점유자의 필요비 상환 청구에서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 상당한 상환기간 허여는 필요비 1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4번은 X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돼요. 그냥 나중에 하는데 듣고 잊어버리세요. 계약 해지되면 원상회복해야 돼요. 받은 이익 전부입니다. 선이라도 과실치료 못해요. 아무튼 그냥 보지 마세요. X. 5번 은비는 선이 가까요? 악이 가까요? 은밀히 비밀스럽게 더 악이. 그러니까 과실치료 갈 수 없다 그랬죠? 정답은 2번. 자, 교재 세 종류가 있어요. 지금 하신 합격서 요약집, 그리고 좀비기출 강의 노트. 세 권을 동시 구입하시거나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해 드리고, 이 계좌를 입금하시고 이 핸드폰 문자로 네 가지를 잘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명, 민법, 중개사법 꼭 적으셔야 됩니다. 그 교재 이름까지 꼭 적으세요. 뭐 세 권 모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두 권 이름 이렇게. 자, 이제 1교시, 2교시의 점유권 끝냈죠? 잠시 후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